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현스텔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그렇게 밝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수익보다는 손실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날보다도 더 힘차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직 뭐 손실을 구경하는 게 다시 나와서 그렇지 손실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네, 좀 기다려보면 됩니다. 네, 라고 이렇게, 응원,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코스닥은 지금 3거래일째 쭉 빠져 있어요. 왜 빠질까? 네. 자, 이렇게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솔직히 큰, 강력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우리는 조정을, 거치면서 또 조정해서 또 다시 잘 대응하면,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또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좀 쉬어가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계속 올라가면 다 좋겠죠. 근데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견디면서 갈 수 있고 나중에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뭐 미국 시장도 기업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예상보다는 그래도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지표도 아직까지는 좀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경기 지표 호조도 있고 또 테슬라는 이랬다 저랬다 항상 단골이죠. 네. 가격을 또 다시 인상하면서 반등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한 게 아니라 반등을 모색하다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데 아마 이번 주도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뭐 3월 PC 28일 날 발표되는 거, 그다음에 뭐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하고 PC 관련해서 이벤트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좀 나오겠지만 그래도 제한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PC 발표에 따라서 다음 주가 되겠죠. 3일 날 발표되는 그 FOMC에서 어떻게 될지 이제 아마 25bp 인상을 할 거라는 예상은 많습니다. 근데 인상을 발표하고 나서가 문제겠죠. 앞으로 이제 긴축에 대한 게 추가적인 인상이 없을 거라는 좀 메시지가 좀 제스처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좀 위를 보면서 갈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7월이나 11월까지 지금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요. 시장의 투심이 어떻게 될지는 결과가 나오고 지켜봐도 늦지 않으니까 뭐 섣불리 쫓아가는 매매도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일단은 조금 내린다고 해서 의미 없이 뭐 손절을 친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들이 실적이 기반돼 있고 일단은 뭐 소위 말하는 잡주에 가까운 종목이 아니라면 그래도 좀 참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오전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뭐 3일째, 4일째 조정 흐름으로 이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할 때는 어디서 지지하는지 그 체크를 좀 하는 게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좀 천천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뭐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목요일, 금요일 계속 흐름하고 비슷한데 방산주가 좀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방산주 대표적인 거는 현대로템이겠죠. 현대로템 오늘도 강한데요. 이제는 좀 차익 실현 욕구도 좀 나올 것 같고 이 방산주가 올라간 좀 모멘텀도 조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가진 분들이야 뭐 수익을 챙길 때가 이제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게 내려올 때 다른 시장의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뭐 AI도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데 그 기세는 좀 예전보다는 약합니다. 순환되고 있는 것들 섹터들이 순환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확전이 될 것이다 뭐 또는 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이 좀 있는데 조금 전에 속보 1시간 전에 나온 걸 봐서는 러시아에서 또 헤르손 지역에서 철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이슈는 아무래도 그 곡물 협정이 좀 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한테 좀 약간 경고성 메시지를 준 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곡물 관련 섹터들이 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관련해서는 뭐 일단은 한일사료라든가 그다음에 뭐 팜스토리 이게 좀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 이제 음봉을 보입니다. 이 이후에 만약에 이 섹터가 움직인다면 곡물 관련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아마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신송홀딩스라든가 이런 이제 곡물 관련 트레이딩하는 업체들도 수급이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데 오늘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뭐 잘 안 움직이던 종목 중에 하나인 이 수소죠, 수소, 퓨얼셀. 오늘 범한 퓨얼셀이 뭐 한 32,000원까지 강하게 급등 한번 나오고 지금 다시 또 3만 원 선 유지하고 있고 또 초반에는 두산 퓨얼셀, 네, 여기도 또 수급이 살짝 들어왔다가 지금 또 눌려 있는데 이렇게 좀 큰 회사들 위주로 해서 수소 관련주까지도 좀 수급이 돌고 있다는 거는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뭐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뭐 대명 에너지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작은 애들이 좀 움직입니다. 예전에 그 원전 관련주에서도 한전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면 뭐 약간 제가 재밌게 표현을 해서 잔잔발이라고 한 뭐 G2 파워부터 해서 뭐 우진, 한신기계 이게 움직인 것처럼 비슷하게 대장주들이 좀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이렇게 작은 회사들이 움직입니다. 지난주 공개방송 때도 요 신성이엔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물려 있었는데 지금은 수익인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잘 대응했는지 제가 이따 공개방송 때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뭐 신성이엔지라든가 SDN 그리고 뭐 대명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 움직임 나오고 또 풍력 관련해서도 뭐 CS 윈드가 오늘 대장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니슨이 좀 치고 올라갔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섹터까지 고르게 좀 수급이 돌아가는 거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게 좀 오전 시장의 특징 같은 그런 뭐 움직임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이 흐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진정될 때를 기다렸다 대응해도 된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전이 되겠습니다. 네, 안심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수 내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계속 불안한 마음만 가질 수 있었는데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포인트 월요일이 이래가지고 이게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 딱 이성적인 생각이 안 드는데요.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말도 그렇고 일단은 뭐 저희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이슈 때문에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 잘 가다가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보면 대표적인 게 이 리오프닝주예요. 근데 중국 소비하고 리오프닝 관련 이 섹터들 금방 확 내려왔습니다. 자, 요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이 중국하고 좀 관계가 좀 경색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단교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서로 좀 신경전은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예상은 듭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 리오프닝이라든가 중국 관련된 특히 중국 관련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좀 여유를 더 오히려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지금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미국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중국 관련해서 또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자기네 쪽으로 좀 힘을 갖고 가려고 그러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 계속 이렇게 좀 약간 편먹게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쉽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중국 관련해서 올라왔을 때 먼저 활발하게 올라왔던 애들 지지라인 어디인지 좀 저점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좀 새로운 뉴스가 좀 나온 것들 아까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는데요.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태양광 봐야 되겠고, 풍력, 그 다음에 수소까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섹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솔루션이 일단은 대장 역할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하나솔루션 지금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추세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것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가 그 다음에 치고 가는 게 가장 탄력이 좋았죠. 제가 일전에도 여기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지금도 또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오늘 5일선 위로 갭을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대명이 대장이 될지 하나가 대장이 될지 모릅니다만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대명에너지가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그다음에 이제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풍력에서는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그다음에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소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좀 연결이 될 겁니다. 뭐 범한 퓨얼셀이나 두산 퓨얼셀 외에도 뭐 유니크라든가 뭐 수소 버스 관련된 그런 작은 종목들, 탄력이 좋은 종목들, 뭐 JNK 히터들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 뉴스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순방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협력 관련된 이슈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뭐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수소, 여기도 수소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UAM, 그다음에 로보틱스, 그다음에 우주항공, 문화 이렇게 계속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먼저 반응한 거, 신재생 에너지 한번 말씀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라고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오늘 이재용 회장 이슈 뉴스가 나온 걸 보면은 삼성은 바이오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제스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이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까지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외에 플러스로 자동차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아직 안 죽고 잘 지지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혁신부터 해서 현대차, 뭐 S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살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는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섹터 올 한 해 내내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면서 오후 시장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FOMC 앞두고 이제 이번 주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일 날 PC 지수가 이제 발표되는 게 있죠. 그거 보면서 이제 다음 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확 올라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하락한 이 조정 구간을 내려온 구간에서 횡보할 수가 있는 이번 주가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이제 좀 약간 서두르는 대응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테마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네옴시티 투자 설명회를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3분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금요일날 뭐 한미글로벌이나 뭐 히림, 뭐 유신 이런 종목들이 좀 약간 반응이 왔는데 그걸 쫓아간다기보다 지금 조정 구간에서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좀 거래가 많이 들어왔는지 보면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오후 시장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후장 포인트들 좀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추천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고르고 골라서 가져와 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당히 좀 고르기가 어렵네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뭐 현대 에버다임도 있고 뭐 데모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데모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지금은 뭐 마이너스 한 7, 8% 정도 와 이렇게 내렸네라고 하겠지만 이게 그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였는데 막판에 막 올렸었어요. 앞에서 그 혐의 전문가님께서 금요일 날 수급 들어오는 거 잘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수급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속보가 좀 나왔는데 그 속보가 계속 이제 뭐 이랬다 저랬다 바뀔 거예요. 근데 이 종전으로 가는 게 확실하고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 데모도 그렇고 뭐 히림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약간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데모도 네, 미국에 따라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이 32년간 굴삭기 관련 어태치먼트 만든 회사고요. 최근에 기술적으로 보면 저점을 좀 높이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네, 좀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갔던 이력이 있던 그런 회사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양호하게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 매출 다 성장하고 있는 탄탄한 회사인데 최근에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고 장기 평선 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가에서 아래로 최근에 이 저점을 보면서 천천히 진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직 뭐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또 재건을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이렇게 뭐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종전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여건은 만들어지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다. 이래서 뭐 진입을 뭐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1,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000원, 15,000원. 여기 최근에 요 거래 한번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보고 일단 1차적으로 뭐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굴삭기 부품 제조 판매업체 대모였습니다. 오후장에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공개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자, 신상원 전문가의 공개 방송 오후 2시 2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힘든 시장, 절실한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오늘장 함께 마감해 보시면서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수익 낼 수 있는 내용들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정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